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꼰대적 발상이다. 꼰대적 발상이라는 것이야말로 초딩적인 발상이다. 회국 정책의 2013년 버전이다. 게임 산업 죽이기다.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발언들은 이른바 4대 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반응들인데요. 새누리당 신혜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중독을 통합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 법안이 게임 중독법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업체뿐 아니라 그 게임을 하는 유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히구라에서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4대 중독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먼저 패널분들부터 인사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간사랑동의 윤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청년사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양광모입니다. 네, 나머지 한 분인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님은 재판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셔서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 나누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외에도 4대 중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분은 요즘 게임 업체 주적이 되셨죠. 주적까지 됐어요? 네. 아직 주적은 아닙니다. 중독 전문가 모임인 중독 포럼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해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네. 게임 좋아하시나요, 교수님?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온라인 게임도 있고, 뭐.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임. 네,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하고. 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뭐 그냥 애들하고 위 게임 하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네. 와이프 눈 피해서. 몰래 합니다. 게임은 역시 피해서 하는 맛이. 네, 피해서 해야 제맛이죠. 그죠? 네. 그럼 나머지 패널분들, 윤구현 대표님은 게임 좋아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했죠. 스마트폰 게임도 잘 안 하세요?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고 짬짬이 하는 농사짓고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뭐 계속 몰입해서 하는 다기보다는 팜. 그렇죠. 네. 팜은 아니고 심즈 이런 거 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그냥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눌러주면 되는 거라서 그런 거 정도 하고요. 뭐 어렸을 때는 아픈 기억이 있죠. 뭐 오락실에서 책가방 잊어버리고 뭐 이런 아픈 기억이 있죠. 네, 나는 그렇게 게임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은 안 하는데 저희 집 애들이 문제예요. 스마트폰에 무슨 런이라고 있어요. 무슨 런. 근데 이게 그냥 스마트폰 게임에 그치지 않고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을 다 딱지를 사가지고 모으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사실 이게 다행이다. 이 법안이 무슨 마약과 뭐 이런 걸 동등하게 놓고 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지언정 이런 법안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간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날라. 찬성이라는 입장을 먼저 밝히시고 얘기를. 일단 네. 찬성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고무적이다라는 정도죠. 노골적으로 찬성이라고 하시면은 네. 계속 말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네, 아니 제가 이렇게 게임 좋아하냐는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가 이 4대 중독법 관련 공청회를 했을 때 그 반대편 쪽 그 게임 업계나 이런 분들이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게임 산업이며 게임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들을 하더라고요. 반반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게임을 진짜 징하도록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이 법을 찬성하시는 분도 되게 많죠. 예. 많이 말려본 사람이, 네네. 해본 사람이 말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에서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게임을 해서 안다기보다는 이제 게임 중독으로 치료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듣죠. 정신과는 경청 아닙니까? 경청. 그쵸. 동기 강화는 경청을 해야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애들한테. 예. 그런 폐해들을 많이 봐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정신과 선생님들은 너무 나쁜 쪽만 봐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있어요. 나가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게 포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논란이 거센 상황이기는 한데 일부에서는 꼰대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야당 원내대표 빅브라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논의는 인터넷 게임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중독은 빼고요? 네, 4대 중독이라고는 얘기를 해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반발이 심한 게. 하다 보면 아마 뭐 어떻게 유사하냐, 다른 중독은 어떻게 하냐, 뭐 조금 나오긴 할 거예요. 네. 인터넷 게임에 집중을 하기 전에, 그래도 이 4대 중독법이라는 걸 만든 뭐 취지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황이 어떤지도 좀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얘기를 진행하거나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짧게 얘기하면 일단 중독이라는 현상 자체가 이제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라고도 좀 다른 게 실제 중독이 된 분들은 중독이 됐다고 절대로 인정을 잘 안 해요. 예. 심할수록 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부정.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치료받으러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치료로 올 때는 인터넷 중독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질질 끌려오듯이 어른들도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로 가족들한테 질질 끌려오거나 아니면 뭐 간경화 와가지고 피토하면서 응급실에서 올라오시거나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문제가 막 터지고 드러날 때는 엄청나게 이미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나 그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거를 뭐 지역사 어떤 기관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알려주고 어떨 때 중독의 위험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일단 많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 뭐 접근성이 좋은 병원 말고 보건소라든지 지역사회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조기에 적절하게 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제도 환경적으로도 이게 어떤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과다하게 사용하지 하면 어떻다라고 하는 경고라든지 뭐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어떤 그게 소비되는 곳에서도 적절하게 잘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포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런 개입 제도 같은 것들이 부처별로 많이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정말 통계 수치조차도 제대로 안 뽑혀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뭐 보건 의료의 문제에서 어떤 심한 중독 상태나 중독이 되기 직전에 어떤 빨리 발견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만큼은 좀 체계적으로 국가가 좀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좀 왜냐면 국가가 다 권장하지 않습니까? 뭐 주류도 산업이고 게임도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촉진하고 진흥을 하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좀 보호해줄 수 있고 예방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국가가 좀 갖춰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기본법적인 내용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의 4대 중독,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뭐 각각의 중독별로 이제 소위 역학조사,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800만이다, 300만이다 뭐 말이 많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중독 문제라는 게 정신건강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뭐 300만 명이다. 그럼 그 중에서 실제로 우울증 초기인 사람은 한 100만 명. 그 중에서 정말로 심각한 우울증이어서 약물 치료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중에 또 한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전체 위험군, 그러니까 중독 문제로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의 정도는 뭐 600만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이미 이 정도 되면 좀 위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또 일부입니다. 인터넷 중독을 예를 들어 보면 잠재적 위험군 다 합치면은 200만까지 얘기를 합니다. 실태조사에 보면은. 근데 그 중에 고위험군만 따지면은 사실은 뭐 한 100만 명에서 40만 명까지 뚝 떨어지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중에 또 한 10%가 만성 중독이 돼서 이건 시급하게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10% 정도 따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5만 명에서 6만 명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상담 치료 개입이든 의료기관이든 하는 애들이 인터넷 중독에 같은 경우에 한 45만 정도, 고위험군 정도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45만 정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인 실태인 거죠. 4대 중독이며 그렇죠. 필요성이며 이런 어떤 문제 의식에서 이번에 법안이 발의됐고 그런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논의는 되게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셨고 고민을 하셨던 방안이 이제 법이 발의된 건 4월이었어요. 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통해서 그 중독법으로 발의됐는데 이게 이제 4대 중독, 그냥 쉽게 4대 중독법으로 얘기가 돼 있고, 근데 발의는 4월에 됐는데 한참 지나서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 황운여 대표의 그 국회 연설 때문에 이게 논란이 더 증폭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4대 중독이 어떤 게 있죠? 알코올이랑 인터넷 게임, 알마도인, 도박, 마약. 알마도인이라고. 네네. 그 아린도마라고. 네네. 족보인가요? 네, 외우기 쉽네요. 그 인터넷 중독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은 이 게임이 중독의 무슨 화신인 것처럼 요즘에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법안에서는 미디어 중독까지 들어갑니다. 모든 미디어가 다 들어가 있죠. 미디어 콘텐츠, 그쵸. 인터넷 게임 중독. 네. 그러니까 뭐 TV도 사실 보면 TV도 하루 포함이 종일 될 수 있어요. 보는 사람들. 네. 이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이게 명칭도요. 그래서 이제 그 선별 도구나 이런 것도 게임이 들어가 있는 도구가 있고 그냥 인터넷 어딕션 중독만 들어가 있는 도구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나라마다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 기반의 중독인데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우리나라에서 하면 보통 이제 온라인 게임 중독을 이야기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박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중독 개념 만드신 분은 처음에 이제 미국 이제 포르노 어딕션, 섹스 콘텐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섹스 그 어떤 포르노 콘텐츠에 이제 어딕션이 중독이 되는. 발음 너무 좋아. 포르노. 네. 많이 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아이들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아이들한테 인터넷 사용 용도를 물어보면 거의 100% 다 온라인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아이들이 정상군 아이들에 비해서 인터넷 사용하는 그 유저들의 용도가 온라인 게임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이다, 인터넷 중독이다라고 하면 이제 온라인 게임 중독인데 이거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헷갈리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제 디바이스 기반의 컨텐츠 중독이란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 게임 산업이 우리 지금 한류 열풍, 그리고 드라마나 케이팝이나 그 다음에 뒤를 이을 만한 컨텐츠 산업으로 게임을 꼽거든요. 국내 산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게임이 그 정도로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다. 심지어는 지금 1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고용 인원도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창조 경제 또는 문화 융성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런 산업은 오히려 보태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막 그 회방을 놔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얼굴이 좀 달아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게임 업계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게임 개발업 계신 분들은 정말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는 사실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제 자부심만 생각했지 그걸 또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한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은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한편 또 보면 이분들이나 게임 업계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게임이 약간 절대선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아요. 그러면서 그 게임 안에 소위 저희가 말하는 건 게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말만으로도 어떻게 그런 우리 착한 게임이 그런 나쁜 걸 유발할 수 있나 약간 이런 뉘앙스를 제가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 생산 강국이잖아요. 현다이 자동차도 있고 현다이가 있죠. 그렇죠. 글로벌 할 때는 또 현다이라고 현다이도 있고 또 기아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 우리나라가 또 비판을 받는 게 과연 자동차 문화, 도로교통 문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되게 후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좀 바라보면 그러니까 게임이 되게 산업적으로 융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엄연하게 중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중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중독이 분명히 되는 아이들이 있고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명히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그 어떤 보호 안전망, 뭐 치료 예방 이런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좀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게임산업진흥도 하고 뭐 정보기본법에 대해서 인터넷 게임 다 진흥하고 촉진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반면에 이걸 좀 예방하고 치료하고 뭐 좀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빈약한데 또 왜 이걸 좀 하자고 하는데 너무 막 여태까지 게임 산업이 되게 홀대 받았던 것처럼 너무 얘기를 하셔서 아니, 게임 산업이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 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뭐 이게 여태까지 좋은 대우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대접을만 받았던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 좀 사양기를 어떻게 보면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e스포츠 사업도 거의 이제 예전에 망해가고 비해서는 있는데. 그렇죠. 망해가고 있고 그리고 PC방 같은 경우는 요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거의 내려가고 있는데 규제는 더 많아지고 최근에 또 흡연 관련돼서 굉장히 또 센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큰 길가에 못 내게 또 요즘은 또 하고 있고 그런 규제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규제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나오니까 이 법이 아무리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규제로. 그렇게 그런 게임 산업을 보고 육성하는 법은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규제하는 법들이 많은 거죠. 보니까 그 중소규모의 좀 인디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정부가 더 해야 되는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대기업은 돈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말 몰입도가 크고 더 많이 하게 하고 더 자주 들어오게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게임을 하면 많이 또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반해서 정말로 예술성 있는 게임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독창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 같은 것들이 꼭 상업성을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는 그런 정말로 게임 문화적 가치로서의 게임은 정부에서 지원 대책도 같이 발표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봐요. 만약에 게임 업계에서 그동안 그런 지능이나 지원이 안 됐다라고 본다면. 예. 근데 이게 뭐 게임이 과몰입하게 되는 게 결국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과몰입하게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독이란 말을 자기네들도 써요. 이건 중독성이 없어.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네들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거에 중독성 있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요즘 마약김밥 이런 것처럼 중독이라는 표현이 네,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의미로 쓰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 거죠. 중독성이 없으면 잘 만든 게임이 아니죠. 게임도 산업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왜 게임에 이렇게 과다하게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같이 섞인 세계와 같은 격이냐, 과연. 네. 뭐 같이 섞인 세계는 유사일에 지금까지 정말 수천 년 동안 이건 나쁜 거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들인데. 정말요? 알코올에 대해서 어떻게 알코올은 옛날부터 뭐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뭐 적진 않았잖아요. 주새끼 잡기? 그래서 뭐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같은 격으로 올라갈 만한 거냐라는 거에 대한 반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카피는 제가 봐도 진짜 욱하게 만드는 카피예요. 만약에 게임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게임 개발업자를 마약상 취급했다. 네, 모든 지금 이 카피를 보고 욱하지 않을 대한민국의 게임 관련 종사자가 없겠죠. 없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카피는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되게 대단히 잘 만든 카피예요. 네. 성공했네요. 근데 한편 이 카피에 딱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이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한번 분노하셔서 되게 차분차분 좀 들여다보기 어렵게 만드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예컨대 알코올도 민속주 전통 만드시는 분들은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알코올도 규제도 하고 뭐 음주에 대해서 중독자 치료하지만 이분들이 그거 가지고 왜 내가 뭐 마약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술이 가지고 있는 뭐 합법적인 측면, 좋은 측면들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거의 청소년 문제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앞에서도 학부모님 얘기도 좀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뭐 일종의 지휘 비행이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한 연령대에서만 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술 같은 경우는 술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쓰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청소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연령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실은 그 20대에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아기가 있는 애 엄마가 심지어 게임방에 가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PC방에서 나오질 못해서 애가 굶어 죽은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연령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건 또 사실이기도 하죠. 예.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요즘에 그 군대에서 병원에 오는 애들이 꽤 많아요. 군대 가기 전에 신검에서 이제 뭐 좀 이상하니까 6개월 정도 치료 받고 와라라고 하는 애들이나 군대에서 적응 못하는 친구들 보면 뭐 중고등학교 때 게임에 많이 심취했던 아이들도 많고, 근데 이 게임에 심취했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또 보면 되게 성격적으로나 다른 어떤 정신과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발달의 문제하고 어떤 정신 건강의 문제하고 많이 그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네. 저도 인정을 해요. 그게 이제 이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게임 중독이 과연 본질이 아니면 증상이냐 그렇죠. 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네. 게임이라는 게 중독이 된 게 네. 아니라 원래 뭔가 중독될 네,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 소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게임으로 간 거다. 그래서 과연 게임을 규제하는 게 맞느냐라는 식의 논리를 많이 펴시죠. 그래서 그 얘기는 그 게임 중독뿐만이 아니라요. 네. 다른 중독에도 여전히 계속 논란 중입니다. 네. 정신질환 자체에 대해서 논란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원인 이꼴 병 이게 아니라 전체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의 합으로 일종의 증후군으로 지금도 진단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컨대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을 많이 먹으면 이게 술이 문제냐 스트레스 문제냐 우울증 있는 사람이 또 그러네요. 자가치료로 또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 공존장애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예컨대 우울증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자체 중독이 되게 되면 이 우울증만 치료한다고 이게 알코올 중독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격적으로 취약하고 중독이 많이 될 수 있는 정신과적인 어떤 소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아이라면 네. 초기에는 그거를 잘 치료하면 인터넷 중독 초기라면 이게 그걸로만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이미 그래서 많이 중독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다 치료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해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봐요. 뭐 부모의 문제,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뭐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마치 그 뭐 게임이 문제냐, 개인이 문제냐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범정부적인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들을 조율을 해서 게임 중독을 그러니까 4대 중독을 예방을 하고 이미 빠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적절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증상이라 그러니까 어떤 뭐 증상이라면 원인을 찾는 그러니까 범정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원인에 집중하는 게 옳지 않느냐. 과연 그 현상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뭐 지엽적인 문제에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연 그 정부가 국무총실 산하의 위원회를 만들 정도의 이거보다 더 심각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없느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범정부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은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데 결국 정부나 사회가 집중을 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어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하고 더 중요한 문제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게 이제 뭔가 일이 되려면 이게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정신 건강 그러면 청소년 정신 건강을 만약에 메인으로 하는 이게 주제였다면 근데 뭐 청소년 정신건강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인터넷 중독, 우울증, 학교 폭력 이렇게 쫙 까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 문제 합을 보면 중독을 모은 것이 사회적으로 뭐 건강, 안전, 행복 전체가 다 이게 포괄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가 인터넷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3대 중독으로 갔으면은 논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갔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뭐 이거 근데 뺀 아마요, 그리고 3대 중독으로 갔으면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또 왜 우리는
네. 1순위가 도박. 알코올이 나오겠죠. 알코올도 네. 알코올도 왜 우리를 많이 그러니까 3대 중독으로 갔으면은 이제 여기서 나올 만한 게 알코올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모 선생님은 그러시죠. 페이스북에 주류협회에서 가장 좋아하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래 차라리 그냥 5대 중독으로 더 그냥 확 하나 붙일까. 뭐 생각하고 계시나요? 니코틴으로요. 그래도 그 얘기도 되게 많아요. 네, 그 얘기도 많아요. 니코틴 중독을 넣는 게 우선 아니냐. 게임 중독보다는. 아니, 다 많죠. 가지로. 그러니까 게임 중독 넣고 니코틴도 넣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니코틴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DSM 요즘 또 참 DSM이 나는 이게 이렇게 전 그렇죠. 국민이 알아야 될 DSM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번을 계기로 해서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대학 때 보다 제가 실은 사회복지 전공했거든요. 이게 DSM이 결국 이제 그 진단 통계 편남이라요 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신과 질환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토론회에 나가서 어떤 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신과 환자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하라고 하면 속인 건데도 다소가 넘어간다고. 근데 이제 한 번만 보고 진단을 하면 다소가 넘어가겠죠. 근데 저희가 진단하는 과정이 되게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정신과에서 하는 행동들이 되게 어설프고 근거 없어 보이고. 아니요, 그게 조금 다른 거는 군대 안 가려고 그런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맞아요. 군대 가기 전에 정신병원에 자원봉사를 한 2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고민을 했죠. 속이고 뺄까. 사례를 많이 봤으니? 아니요. 한때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서. 한 1년 숨긴다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진짜 속일 수 있으면 미친 거다, 저거는. 정상이 아니다. 근데 만만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속이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뭐 이런 공격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거 되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신과 진단 체계라든지 이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병하고 달라서 좀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치료적 개입도 예컨대 오진에서 확 도려내고 이런 거란 모르겠는데 저희가 뭘 도려내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쭉 관계를 가지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걸 많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좀 반성해야죠. 네. 이번에 DSM 문제가 됐던 게 DSM-5가 개정되면서 개정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4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개정되면서도 거기에도 정식 진단명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네네. 거기에 이제 정식 진단명으로 포함되어 있는 담배, 니코틴 중독 이런 것들은 거르지 않으면서 그렇죠. 거기서 앞으로 향후 연구해야 될 과제로 남겨둔 거를 법으로 지금 넣는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이게 이제 그렇죠. 그 셀렉티브 어텐션이라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네. 저희는 드디어 들어갔다. 리서치 크라이테리아에. 그것도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되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에 또 어딕션이라는 이름이 또 정식으로 챕터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도박 중독이 그 임펄스 컨트롤 디스오더에 저 허접스러운 질환에서 정식으로 이제 그 어딕션 디스오더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 드디어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DSM-5는요, 사실은 미국에서 만드는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는 정신병을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고요.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건 ICD-10, WHO에서 하는 거죠. WHO 올해 회의에서도 한국 통계청에서 가가지고 인터넷 중독 장애 이거 세계보건기구 넣어달라고 또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찬성, 보류,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진단 기준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와 그 질병이 실존하느냐는 그렇죠. 그거는 약간 별개죠.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질병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게 아프리카의 인터넷 중독이 생기기 되게 어렵잖아요. 인터넷 자체가 안 깔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커버그가 인터넷.org 해가지고 아프리카 인터넷 깐다고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꾸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병인가 봐요. 약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말이 좀 샜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 대만, 중국, 그러니까 이런 딱 프리벌런, 모비드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는지. 차라리 그러니까 니코틴을 듣든 안 듣든 기존에 이제 세계 알코올, 술
도박 3개를 넣고 차라리 요 부분은 뭐 청소년 정신건강위원회를 따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묶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사회적인 뭐 반발이나 갈등도 없었을 텐데 너무 좀 센 것들하고 섞는 바람에 당연히 저는 반발하는 쪽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하지만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은 뭐 이견이 네. 없는 범죄고 네. 하지만 알코올이나 아니면 인터넷 중독이나 도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마다 정부의 각 부처마다 이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진흥을 시켜야 되고 근데 또 다른 부처에서는 이건 중독이라서 관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는 찬성하는 쪽 입장이고 어느 쪽에서는 이게 중독이라서 규제해야 되는 이런 통일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중앙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요. 전문가들이 볼 땐 자꾸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거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거였지. 그게 뭐 인터넷 시작하기 전에는 싸우기로 했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취재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진짜 이게 필요하다라고 조금씩 마음이 생기긴 해요. 그런데 이게 중앙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 컨트롤이 될까요? 누가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중독이 나라에서 한다고 해결되냐? 이게 법으로 중독 문제가 해결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봐요. 나라가 한다고 해결된 게 그러니까 이게 그 똑같은 얘기인데 과연 뭐 알코올이나 게임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본질이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제껴놓고 이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거를 뭐 치료를 하고 과연 이래서 해결될 문제이냐라는 게 좀 고민스럽다는 거죠. 저는 지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자살일 것 같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포함을 해서 찾아봤던 2011년에 이제 자살 예방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 문제도 범정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근데 이것도 국무총실에 있는 건 아니군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살이요? 그러지 않나요? 국무총실 산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법안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없어요. 그렇죠. 자살 지금 복지부에서 주무부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청소년 자살 문제 들어간다면 실은 교육부도 관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무처 위원회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된 선리가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법무처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이게 조율될 거냐?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세게 쳐놓은 게 뭐 관련해서 뭐 이런 다른 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다 좀 갖다 놓은 것들이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 셈인 이 법을 보면은 다른 법에서 게임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하려면 다 여기 허락받아야 되는 것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반대. 국가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측면에서는 저도 사실은 생각은 반반이에요. 아이디어하게만 되면 되게 좋은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뭐 사무처는 복지부에 돈다고 돼 있던 것이 제가 볼 때 이거는 법안 아마 그 조정 과정에서 국무총실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저도 그래야 된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범부처적으로 좀 이게 가버닝이 되려면 뭐 실제 이니셔티브를 뭐 치료 예방이니까 복지부가 좀 가져가더라도 제도적인 거나 뭐 정책적인 거는 사실은 총리실에서 좀 관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데 다 보더라도 범부처 통합이 잘 안 되더라도 적어도 치료 예방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좀 입장에서 부처별로 얘기할 때 좀 강하게 건강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이런 걸로 좀 아각거릴 부처는 그래도 복지부 아니냐. 문광부나 뭐 사감이나 미래안전부에서 이거 건강 문제다. 우리 애들 중요하다라고 절대 울부짖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광부는 얼마 전에 반대 입장 표명했죠. 그러면서 보면 최소한 좀 복지부가 이니셔티브를 좀 지는 것이 그냥 이게 돈 밝히는 부처는 아니잖아요. 불쌍한 약간 이런 얘기도 하면 제일 많이 쓰는 부서이기도 하죠. 규제만 하는 부서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종합적이라는 의미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게 마치 질병치료법 같이 돼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은 대상은 이제 중독을 하지만 그걸 예방한다라고 하는 측면하고 근데 공중보건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생산 유통, 광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일종의 접근성의 문제이고 사실은 알코올이나 사행산업을 좀 염두에 둔 접근이에요. 그냥 보건의료 영역에서 근거 기반 정책이라고 해서 근거 없이 총량 제한 같은 거는 못 해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질병치료법이다라고도 공격을 해요. 보건이나 예방이나 뭐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근데 들여다보면
포괄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방서부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결국 규제 아니냐라고 그렇죠. 또 공격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상식적으로 예컨대 알코올 정책의 영역에서 베스트 바이스 3개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게 가격 정책, 접근성 제한 정책, 술 파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거 제한하는 것들, 그다음에 광고 제한. 네.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하면 청소년 음주, 알코올 문제 줄어든다는 근거가 엄청난 한 10년, 20년 동안 논문이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시행을 하거든요. 인터넷과 관련해서는요. 셧다운 제도, PC방 10시 이거는 중독 예방하려고 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면권 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사회적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인 정책이죠.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네. 그러면서 보면 그냥 이렇게 강구해야 된다 정도 가지고 당장 무슨 게임을 못하게 할 것 같고 내가 무슨 마약 취급자 취급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거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 향후 게임이 정말 도움도 되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게임 업계 쪽에서도 계속 좀 근거를 만들어 나가시고 사회적으로 그런 좀 목소리를 가져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더 합리적인 반응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죠. 근데 그 대상을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을 하다 보면 우리 흔히 이렇게 핸드폰으로 게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중독이야 중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니팡. 네 맞아요. 저도 요즘 원던, 계속 네. 그 정도 수준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 경찰에 와서 이렇게 애니팡 하고 있으면 잡아가나요? 뭐 이제 보통은 기존에 이제 뭐 셧다운지나 이런 거 하면 일정 사용 시간 이상이 되면 아예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규정을 제안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청소년 수면권 때문에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상징적인 조처였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총량 제한이나 시간 제한을 게임 중독을 예방하겠다라고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저는 그건 또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정말 심각한 치료가 분명히 진단에 의해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을 진단을 그렇게 얘기를 받고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몇 가지 개념적으로는 이제 중독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기를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서 여러 가지 역할이나 평소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를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하고요. 사실은 생물학적 개념으로 따지면은 내성 점점 더 하고 싶어지고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전엔 재밌었는데 지금 재미가 없어 점점 더 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금단이라고 해서 하다가 중단되면 되게 괴로운 거죠. 근데 물질 중독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증상도 되게 생리적인 증상도 되게 심하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어떤 불편함이 날 수 있고, 다음에 그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그것만 점점 더 하게 되는 것들.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도 의존성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 나타나나요? 나타난다라고 보고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어떤 진짜 말씀하신 신체적인 증상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거기 있는 동안은 그냥 정상 생활을 하다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 정해놓고 좀 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좀 일부 있고요. 금단 증상처럼. 저는 근데 이제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공부도 그렇게 중독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재미가 없잖아요. 좋은 말씀하죠. 공부는 중독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막 기뻐서 막 자지러지는 애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수학 문제 풀면은 이런 2차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 엄마 칭찬하겠지, 성적 잘 나오겠지, 여자애들이 나 멋있어요 생각하겠지. 그래서 보상이 좀 늦게 주어지잖아요. 중독되기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는 순간 그 보상회로 해서 보상이 계속 주어지죠.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그래서 중독이 되게 잘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차이가 또 있구나. 사랑 너무 많이 나. 뭐 치료는 잘 되나요?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올수록 빨리 치료돼요. 초기에 올수록. 초기에 여러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도 교육받아서 집에서 아이들도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대화하고 시간을 정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이제 하게 해준다든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서 상담도 받고 공존해서 우울증이나 ADHD나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래 있고 정말로 끌려서 막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 이제 엄마를 때리거나 뭘 부시거나 이래서 부모들이 데리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편견이 되게 심해서 정신까지 안 오세요.
네, 그렇죠. 그렇게 오면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우울증이나 ADHD를 같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고에 따라 다른데요. 30%. 그래서 40%, 어떤 보고에서는 80%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상 집단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런 30% 정도는 봐요. 오늘 오기 전에 다른 분한테 이제 여쭤봤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ADHD나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전후냐, 네. 이것 때문에 원인이냐 결과냐, 그거는 네, 여러 가지 네. 그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추적 조사 결과가 최근에 처음 하나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나왔나요? 거기서는 이제 그 대만이 이쪽 연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만이 원래 역학 연구 되게 좋아하죠. 네, 가오슝 대학의 그 양반들이 이제 16세 때 인터넷 사용을 뭐 카페에서 하느냐, 뭐 몇 시간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변수를 딱 조사를 한 다음에 20살이 됐을 때 5년 팔로우를 해가지고 이제 물질, 그러니까 담배, 흡연, 담배하고 알코올을 네.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애들, 카페에서 사용하는 애들, 그래서 다 음주, 흡연 비율이 다 2배 정도까지 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쪽 그룹에서는 세계 최초다. 이게 딱 원인이냐 결과냐를 논란이 빠질 만한. 자기네가,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결론은 뭐라고?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이 사실은 되게 접근성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중독으로 빠지는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알코올하고 술은 네. 이게 불법이잖아요. 네. 알코올하고 담배는. 근데 게임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때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은 그만큼 약간 중독성 소인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쵸.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때 게임에 많이 빠졌던 애들은 결국 중독적 소인이 계속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센 자극에 노출이 되니까 네. 더 센 자극에 네.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치료 기간 어느 정도나 걸려요? 그거 얘기만 좀. 보통 급성기치로 3개월로 보고요. 네. 그리고 6개월 정도는 봐야 되고 가능한 1년 정도 유지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입원도 하는 경우. 입원은 사실 되게 제한적으로 합니다. 입원은 말 그대로 자해 타해 위험이나 네. 정말로 기능 한 달째 집에 안 나오고 씻지도 않고 이런 애들이 이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네. 친구들은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돼요. 그런 경우는 뭐 2주 내지 4주. 예. 그리고 요즘은 병원 학교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되더라도 제가 볼 때 병원에 오는 애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역 상담기관에서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받는 아이들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죠. 그리고 학교에서 예방교육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UCLA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든 5가지 경영 원칙을 소개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타벅스 사람들의 저자 조셉 미첼리가 모든 병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UCLA 헬스 시스템의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전략을 분석한다. 의료 경영 베스트셀러 조셉 미첼리의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청년 의사. 얘기하는 도중에 지금 김선욱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네. 인터넷 게임 부분은 말고라도 4대 중독법 발의된 것에 대해서 일단 뭐 변호사님 생각이나 소견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예. 게임 뭐 즐겨 하세요? 저희는 다 그거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예, 저도 사실은 인터넷 게임 중에서 그 스타크래프트에 한때 중독이 돼서 저희 처가 애를 업고 PC방까지 쫓아와가지고 망신을 당한 이후에 정신을 차렸던 경험이 나고요.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들이 중2인데 아시잖아요. 중2가 무서워서 북한이 그 친구도 지금 상당한 랭킹에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거의 지존이다 이 정도 수준이고. 무슨 게임을요? 무슨 RPG 게임인데 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 아는 선생님은 여기 네. 랭킹 얘기하셨길래 올해 의대를 갔는데 해당 게임 9에서 1등 했고요. 전국에서도 순위권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었다라는데 그랬던 분이 있었죠.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 큰 아들은 또 금방 또 끊더라고요.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랭킹이 올라가니까 주위에 자꾸 모셔가는 거죠. 이제 한번 붙자고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삶의 활력소고 교우 관계에 있어서 자존감을 올려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유도를 하려고 자전거를 가족끼리 타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좀 사실 저는 놀이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도입을 했는데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시 또 지하실로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부모의 입장이랑 뭐 변호사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 4대 중독법이 입법이 되고 나서 지금 논란이 한창인데요. 저희끼리 한참 얘기는 하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뭐 사회에서 이러한 병리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중독이 심한 건지 몰랐어요. 미리 이제 알았고 그것에 대한 폐해가 뭐라고 알았었으면 좀 주의를 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특히 청소년기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는데 저희 처하고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는 아빠의 가장 인생의 실수가 담배를 배운 거다. 미리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담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들한테는 좀 제가 담배에 접근했을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은 조성됐다고 하는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중독에 대한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법 제도다라고 볼 때에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거의 이런 경험 처음이신 것 같은 표정 아니세요? 이런 세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표정이 밝아지세요. 진짜 사실은 띄워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보다는 바깥에서 띨뛰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력도 더 좋아지고요. 사고방식도 더 긍정적이 됐고 시력도 나빠지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중독된 우리 작은 아들을 보면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도 나처럼 언젠간 끊을 텐데 그러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근데 반대 여론이 아마 우리나라의 새로운 콘텐츠 산업으로서 맞아요. 게임을 그건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중독하는 거하고 게임을 개발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가령 CD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중독이 돼서 그러면 가수들이 CD를 안 만드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별개의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게 결국은 현상학적으로 분명히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누가 보아도 정말 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에 대한 대처 플러스 지금 현상에 대한 대처 좀 같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좀 지금 예방이나 치료를 얘기하는 게 결코 없던 걸 하는 거지 하여튼 이게 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게 하고 즐기고 이런 것보다 좀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그동안 너무 더 없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를 강하게 하실 줄은 사실은 약간 의외였어요. 근데 결국은 핵심이 반발하는 핵심이 규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조항에서 13조 14조를 예를 드는 무섭죠. 것 같아요. 13조 14조. 네, 그 부분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이 광고를 제한하고 이런 게 법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광고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규제가 생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13조 14조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네, 제가 변호사님 오면 그래서 저 13조 14조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기 전에 좀 살펴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조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은 입법조사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13조 같은 경우에는 중독 환경 노출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광고하고 14조 같은 경우에는 광고 판촉 제한하는 필요한 시책 광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새로 신설되는 규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이미 그런 규제들은 다 개별법에서 이미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에 이미 여러 방면으로 이런 중독을 예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규제를 이미 해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법으로 그 규제의 정당성이 더
뭐 옹호가 되겠지만은 이미 있는 규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강해질지는 또 개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사항을 고려해서 만들어질 것이지 이 법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한 판정이고 이 법 자체에서는 규제를 의무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지키면 처벌한다 뭐 이런 게 없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이게 뭐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네, 이 법에서 처벌 조항은 뭐 이런 심사를 하거나 뭐 위원회 활동하면서 얻은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그 정도만 있고요. 다른 뭐 규제는 없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의 확인적 의미의 그리고 우리의 가치 문화 체계가 앞으로 이쪽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어떤 데코레이션적 법률이죠. 데코레이션. 예, 뭐 그래 좀 있어 보이는 법률이거든요. 실효성은 있을까요? 실효성이요? 네. 해봐야 알죠. 그런 법들이 대부분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선언적 그렇죠? 의미에 막 선언적 의미에 그렇지만 그게 선언됐다고 했을 때 여러 법령들을 하위 법령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법을 가지고 해석들을 하죠. 이 법의 그 취지에 맞도록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는 하나의 지표적인 측면, 이제 상징적인 이 게임도 중독이다. 이거는 이미 이 중독법에 의해서 확인됐다. 그러니까 게임이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중요하게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그건 선진적인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선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중독 딱 4가지를 꼽았을 때 거기 게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니코틴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3대 1이 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같은 편 안 할래요? 왜 담배는 안 들어갔나요? 담배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역할에 충실하고 담배도 계신 거예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지금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정권 처음 들어오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4대학. 그게 제일 해피는 왜 4대 중독 우리가 먼저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해가지고. 사회 4대 사회 악이 먼저 뜨는 바람에. 4대학이 떴는데. 4대강, 4대악, 4대 중독. 네. 이미지가 안 좋은 두 가지. 그러니까 3대 중독으로 하셨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4대학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불량식품이 여기 뜬금없이 왜 들어갔냐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찰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은 경찰이 앞에 3가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은 단속도 어렵고 뭐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불량식품 학교 앞에 가서 이제 문방구 가서 불량식품 잡아내는 걸로 실적 올리면서 우리는 뭔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4대 중독 중에 솔직히 게임이 제일 이게 뭐 결판 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드는데. 그럴까요? 가시적인 뭔가를 내우기에는 좀 낫지 마약이 않을까요?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불법. 마약은 오히려 마약은요. 지금 마약하고 어둠에서 맞대기 끄집어 내준 거예요. 마약은 지금 마약은 범죄잖아요. 근데 마약 어떻게 보면 범죄로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을 사용한 거는 한번 사용하고 못 견디니까 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재범을 막으려면 치료해줘야 되거든요. 0.2%밖에 치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벌 준다고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끄집어내서 좀 치료도 하고 예방하자는 의미로 오히려 이제 구해준 셈이고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치료율이 엄청나게 다 낮아요. 치료 경험률이. 그래서 이러면서 보면 그렇죠. 국가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티를 내기에는 오히려 좀 게임이 좀 쉽지 않느냐라는 이미 산업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류 회사들보다는 힘이 좀 약하잖아요. 뭐 산업을 규제하는 면에서는 좀 더 쉬운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시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기는 좀 게임이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야 나머지 3대학 하기 어려우면 우리 가지고 계속 괴롭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4대학 가지고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뭐 게임 중독 문제가 4대학의 불량식품과 같은 그렇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중앙일보인가의 기사에서 정신과 선생님 한 분 인터뷰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도 좀 의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4대학의 불량식품과 같은 존재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빼면 오히려 좀 더 깔끔하게 넘어갔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서 나도 저런 생각했는데 똑같은 말씀하신 분이 계시네 그랬었죠. 저는 사실 뭐 이게 사회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게임 중독을 뺄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이런 뭔가 국가적으로 좀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가장 많이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모호하고 그만큼 너무
좋다라는 것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보면. 예컨대 보면 게임 업계는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매출이 7조인데 게임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돈이 그중에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절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5%가 그중에 마케팅 비용이면 못 잡아도 수백억 원이에요. 근데 나라에서 지금 예방 치료하는데 쓰는 비용 90억인데 그중에 실제 상담소 이런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 10%도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에 비해서 음주 폐 예방 홍보비 0.6%.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적어도 한 10%나 20% 정도는 이거 하면 중독될 수도 있고요. 조심하세요. 이럴 땐 어디 가서 받으세요라는 거 좀 나라가 장려한 사업이니까 나라가 보호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은 그런 논리에서 사실은 시작됐기 때문에 게임 산업을 어떻게 할 거라고까지는 논란이 나온 게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법안에서는 게임 산업에다가 어떤 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진 않겠다라는 얘기 나왔지만 또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에서 100분의 1 1%를 1% 이하에서 이제 받아갈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과 연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대목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 의원도요. 신 의원님이 거기 또 발의하는데 포함 이름을 올라가시는 바람에. 그러게. 근데 뭐 이름이야 뭐. 이름이야 뭐. 그래서 그건 사실은 아니죠. 저 반대예요.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담금 묻잖아요. 그것도 아마 예를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분담금 걷거든요. 네. 국가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려한 사업이면 정식으로 세금으로 걷어서 거기서 걷은 세금으로 치료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지. 왜 그 사행산업계에서 삥 뜯듯이 네? 해가지고 그걸로 예방하고 치료한다라고 하면 중립성의 문제죠, 일단. 일각에서는 알코올 같은 경우는 거의 10여 년째 건강증진기금을 더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이 법이 꼭 아니어도 그거는 저는 건강증진법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건강증진법은요, 그거는 기금 준조세예요, 거의.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업체에다 물린 건 아니죠. 네. 소비자도 일부. 그렇죠. 왜냐하면 먹은 사람에서 여러 가지 건강 서비스 이용 행태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그런 재원도 마련을 해야지. 그 업체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저는 좀 거시기 하죠. 그 돈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 게임 부분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긴 했는데 도박 쪽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힘들게 겨우 이제 우리가 하여튼 돈을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해야죠. 그쪽에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는 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는 복지부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컨트롤 타워 기능이라는 게 뭐 지역에 있는 센터를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을 치료하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든 이렇게 좀 유사한 평가 지표, 그다음에 어떤 보건의료적 원칙에 따라서 평가도 유사하게 하고 원칙에 맞춰서 좀 보건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는 거죠. 관련 사업 감독하는 거 좋지만 이 중에 예방이나 치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지표도 동등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 연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파이프가 다 다르게 박혀 있으면 솔직히 윗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래서 교류하기 되게 어려워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게임 중독 치료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조사한 게 있었어요. 조사한 게 있었는데 뭐 1인당 200만 원 정도 잡기도 하고요. 뭐 1년으로 봤을 때 2달 정도 치료받고 외래 치료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잡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할 때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급여는 잘 돼 있나요? 건강보험에서?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하자라고 얘기도 하고 지금 담배도 급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가 그 간염 때문에 정부랑 많이
건강보험 급여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혔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일 시끄러웠던 병 중에 하나죠. 급여 범위 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인상 깊었던 얘기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하시는 얘기 중에 정부의 건강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급여 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왜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건 급여 정책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국가가 만약에 이걸 중독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신건강 문제로 가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이러저러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급여를 먼저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얘기 있거든요. 우울증은 치료 가능하다. 중독은 예방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꾸 밥그릇 얘기하면 제가 욱하는 게 진짜 진료실에 있어야죠. 제가 밥그릇을 지키려면. 근데 저는 중독 치료하다 보면 이거는 예방이 정말 중요하지. 일단 병원에 오면 치료 진짜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에 나가서 심해지기 전에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거 하자고 사실은 이 법 만드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독 같은 경우는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 예방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섣불리 급여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막 얘기하기보다는 어찌됐건 최대한 늦추고 예방하고 이거 자체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중독관리센터도 사실 지역사회기관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지역사회기관들이 심해졌을 때 아이들을 보내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교류가 너무 적어요. 특히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 이게 파이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서로 정신보건센터들하고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의료기관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이게 밥그릇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뭐 의료기관 이런 얘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 예방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법이더라고. 부모들이 뭐 인터넷 중독됐다고 애들 흔적 남는다고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안 될 겁니다. 당장 이 법이 한다니까 하는 얘기가. 저도 누님이 저한테 물어보기만 하고 병원에 안 데려와야죠. 그렇죠. 그거 인터넷 게임 약도 야매로 받아가시는 거죠. 받겠냐라는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정신과로 가겠어요? 이게 된다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 편견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정신과에도 오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뭐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좀 뭐 적절할 때 많이 의뢰를 해주면 조금 이제 늘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필요한 아이들이 오는 거라고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자원 당연히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활용해야죠.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뭐 지역마다 정신보건센터 있고 뭐 실은 정신보건센터의 원래 역할이 이런 지역사회 문제들을 병원과 연결시켜주는 내지는 병원에서 태어나시면 납병동 개념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런 식의 기관인데 정신보건센터 이 얘기하면요 미칠라 그래요. 자살 문제 되면 정신보건센터 자살. 뭐 문제 되면 정신보건. 뭐 되면 정신보건.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정신보건센터에서 이걸 아마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다들 나가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공백이 아직도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상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아이나 사람들한테 서비스 제공되는 절대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지금 12개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문광부에서 게임문화재단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여기도 3군데밖에 없고요. 아이윌센터 서울에만 그나마 4군데인가 5개, 이번에 2군데에서 6군데가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센터 있다고 하지만 여기 하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제 전반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 된다고 해서 그것들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늘리는 것이요. 제가 볼 때는 돈 있는 데서 만들겠죠. 만약에 뭐 지금 현재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만약 미래창조과학부라면 거기서 많이 늘린다면 전 좋다고 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좀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문가들 뭐 중독관리센터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라도 생기게 된다면 거기서 컨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관리센터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법안에도 중독관리센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시범 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광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취재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광주에서도 그래서 광주에서 한 건 이제 허브로 하자는 거였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독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부정이 되게 심하잖아요. 나는 아니다. 이런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중독이 가벼운 상태에서 들려서 뭐 가족들이 같이 와서 선별 검사도 하고 그런 좀 허브의 기능으로서 그 중독관리센터를 이제 처음에 기획이 된 거고요. 광주에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있고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도 있고 뭐 알코올 상담센터 기존에 있었고 기존 중독에 대한 어떤 아주 특별한 스페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많이 하겠죠. 하지만 이런 기관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홍보가 좀 덜 돼 있고. 근데 이제 중독관리센터 뭐 알코올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보건 쪽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좀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아직 1년 반밖에 안 돼서 앞으로 중독관리센터가 생기더라도 어떤 곳은 허브 기능을 할 거고요. 어떤 곳은 우리는 충분히 스페셜 서비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스페셜 서비스 중에서 도박하겠다. 이런 데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는 스페셜 서비스 중에서 뭐 인터넷 중독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종교단체에서 인터넷 중독 센터를 만든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말씀하신 그런 중독센터의 기능을 하는 건가요? 저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을 지금 받기도 했는데. 보면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서 중독을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대신 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중독에 계신 분들이 중독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이유는요. 네. 이게 중독이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이 되려면 사람이 변해야 된다. 되게 스피리추얼한 접근 되게 많이 하고요. 되게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1년 정도 살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시설에서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시설도 그렇고요. 즉 앞으로도 한다면 그런 좀 뭔가 기숙학교라든지 치유학교라든지 좀 생활하면서 좀 뭐랄까요? 좀 인격적으로 중독에 빠져 있는 동안 어떤 친구들은 나이 잃어버리는 10대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좀 이렇게 치유받고 생활하면서 전반적으로 인생의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형성되는 그런 컨셉의 것들은 중독에서는 되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 이 지금 법대로 4대 중독법으로 입법이 되면 말씀하셨듯이 담배도 니코틴 중독도 좀 중독성이 세다고 나중에 포함될 수도 있나요? 담배에 계신 분들은 포함돼야 한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하다면 가능할까 하는데 일단 담배는 증진법에서 워낙 세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사이에 혹시 담배가 판매 금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멀리 내다보시고. 뭐 특별히 뺀 이유가 있나요? 담배 증진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신 건가요? 국가 정책 차원에서 네.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봤던 측면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프라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도 되게 많이 잘 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득 변호사님 좀 늦게 오셔서 말씀 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못하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다 드렸고요. 하여간 이거 사실은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이거 법 나온대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얘기를 먼저 끝내는 건 그 중독에서 해방된 첫째 아들이 자랑스럽게 봐라. 이거는 4대 악 중에 하나인데 내가 빨리 나왔다. 악이 아니라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여간. 근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슈가 될 거라고. 지금 아마 그 게임 관련된 사람들 굉장히 분개하고 우리를 어떻게 마약이나 뭐 이쪽이랑 똑같이 그 토론이 벌어졌네. 네, 예. 그렇게 같이 보는 게 기분 나쁘다. 막 이제 그래서 근데 자기는 빨리 빠져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둘째가 요새 약간 기가 좀 빠졌더라고요. 이제 그 4대 중독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순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다른 기쁨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원사님께서 아버님께서 다른 좋은 거리를 많이.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한번 이제 다시 해서 딱 갔는데요. 한참 타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걔는 그걸 게임으로 생각하고 게임이 타다가 안 되니까 그걸 퀴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좀 자기가 늦더라도 내가 빨리 가면은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따라오잖아요. 그게. 근데 이 친구는 끝내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둘째한테
은연중에 물론 제가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을성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게임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 왜냐하면 게임은 하다가 자기가 수가 틀리면 빠져나오거나 그냥 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게임은 또 특히 바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상황이었으면 아빠 다시 시작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게임. 예. 뭐 물론 뒤에서 불렀는데 못 들었대요, 제가. 그거 못 들은 게 잘못이라니까요. 그래서 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뒤에 보니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랑했다 빠졌는 줄 알고 거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엔 집으로 갔다.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게임이 우리 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좀 잘 무조건 금지할 것은 아니지만은 잘 관리를 해줘야겠다. 근데 저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게 중독성이 강하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면은 좀 힘이 받치는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게 결국 지금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다른 게 할 게 없어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게임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할 게 없는 상황에서 뭔가 해결이 될 거냐의 문제가 생각이 돼요. 저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예컨대 미국 제가 1년 반밖에 안 살아보긴 했는데요. 좋은 게 소위 말 그 레크리에이셔널 디파트먼트가 이제 시리 가버먼트의 50% 정도의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리 가버먼트의 레크리에이셔널 디파트먼트는 하는 일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애들이 방과 후에 직장 후에 뭐 할까만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문화정책의 비전이거든요. 저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죠. 좀 더 강화돼. 좀 더 강화하고 교육 제도랑 얽혀 있는 문제이기 좀 더 때문에 조직화되고 뭐 지자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법이 나오면 저는요 그런 좀 마인드들이 좀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광부도 이런 마인드를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보면 언제 요즘에 나오는 게 문화복지사 그런 기사 보셨어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제가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던 건데 바로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게임을 예방하는 사업이 먼저냐 아니면 정말 아이들이 게임을 과몰입하게 하는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먼저냐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정말 제일 큰 건 교육제도를 손을 대지 않는 이상은 뭐 아까 말했던 자살 예방, 자살도 비슷한 부분이죠. 교육제도로 얘기가 가면 답이 없죠. 헬플리스 해져요. 교육제도까지 갔다는 거는 이제 얘 고만하자. 그렇죠. 모든 게 이런 게 나와주면서 계속 보완책들이 나와서 좀 사회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미국이 그런 레크레이션 센터가 늘어나게 된 게 돈이 많아서 무조건 그걸 적겠습니까? 그게 비용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미국과는 좀 다른 이유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다소 황당한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중독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들로 어떤 조금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좀 덜 몰입적이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재미있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탈출구가 생기겠죠. 네, 저는 그런 데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양 국장님은 더 하실 말씀? 아니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여기서 좀 힐링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동안은 그러네요, 거의 의외인데요. 네. 긴장하고 왔는데 저희 패널 저희들 수준이 좀 그래요. 저는 약간 라디오스타 분위기일 줄 알고 긴장하고 왔는데 힐링 분위기네요. 네. 어쨌든 논란이 많기는 인터넷 게임 때문에 논란이 많기는 한데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4대 중독법 논란으로 인해서 아이들조차 이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참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입법이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많은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이번은 발의만 된 상태인 거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통과해야 되는 거고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때는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 법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긴 논의 기간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히구라의 개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 대부분 방송가에서는 가을 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새해를 한 달여 앞두고 개편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 멤버는 물론이고, 방송하는 형식 구성, 이게 확 바뀌게 되는데요. 물론 MC도 바뀝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가장 오래 하신 분이 윤구현 대표님이시죠. 네. 저랑 같이 2년 네. 정도 하셨는데 우리 네, 어떠세요? 양국장님은 중간에 잠깐 쉬셨잖아요. 네, 본의 그렇죠. 아니게. 네. 그래서 가장 저랑 오래 하셨어요. 히구라를 처음부터 그렇죠. 초창기 멤버이시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작하시기 전에 여쭤보길래 제가 악담을 할 거라 그랬죠. 나 빼놓고 잘 되나 봐라. 니들 얼마나 잘 배워. 내가 나가서 똑같은 그리고 내가 저 의협신문 가서 똑같은 거나 만들자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의협에서도 인터뷰한 것 같아요. 좌담회. 좌담회. 105주년 잘리시는 거예요? 잘리는 거라니까요. 좋게 말해서 개편을 저희 의사협회 창립 105주년인가요? 좌담회. 좌담회 네. 또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악담을 한 거죠. 개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회사랑 같이 하는 게 2개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실온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는 건데 좋은 점이 있어요. 요즘은 한 달 동안 고민을 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글을 써야 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히포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공부 좀 해야 되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이슈가 있으면 게스트로 네, 모셔주시면 아주 영광스럽게 나오겠습니다. 네, 대표님 덕분에 저희도 참 유익한 방송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네. 의협신문에서 만든다니까요. 저희 지켜볼 거예요. 네, 김선욱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시즌2부터 합류하셨는데 저희가 시즌2에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바람에 방송을 그렇게 많이는 못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네. 저도 나와서 어리버리하게 와가지고 마치 제가 진행자인지 무슨 MC가 뭔지 패널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에 답변하는 외부 자문가 역할을 해서 조금 더 리얼한 얘기들을 많이 못 드려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송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 기자님이라고 하셨나, 저희 따분한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나요? 국장님도 잘리신 거예요. 네, 제가 잘린다는 말에 전 박수를 쳤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청년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2개가 있는데 나는 의사다 또 곧 개편할 예정이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음번 개편되는 히포크라테스를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여지껏 히포크라테스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2년 동안 MC로서 참 많이 부족했는데 부족한 MC의 미숙한 진행을 참고 들어봐 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는 12월 첫째 주에 확 달라진 히포크라테스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